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모모입니다. 네, 토트넘의 이적 시장 벌써 5명의 선수 영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포스터, 페리시치, 비수마, 랑글레, 히샬리송이죠. 홈그로운 선수인 제드 스펜스와는 이적료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억 5천만 파운드의 거금을 들여 스쿼드 보강에 나섰던 토트넘이죠. 그리고 아직 가용 가능한 자금은 기존 선수의 판매 금액까지 더해 1억 파운드 가량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트넘입니다. 차근차근 선수들을 영입하며 스쿼드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토트넘. 현 시점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희 미리네 라이브가 생각하고 있는 토트넘의 현 시점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선수단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미리네 라이브 돈돈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해주셨지만 토트넘이 홈그로운 커터를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 보드진이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요. 지난 시즌 겨울 이적장에서 로셀소와 은돈벨레, 브리안 힐이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갔었죠. 로셀소는 현재 비아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고, 브리안 힐은 PL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원래 이 선수가 뛰었던 스페인 리그에서는 다시 한번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돈벨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돈벨레가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며 토트넘으로 입성을 했었고 정말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에서 은돈벨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랑글레의 영입까지 오피셜 발표가 나게 된다면 토트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5명의 선수에 대한 영입을 확정 짓습니다. 미드필더 자원인 비수마와 공격 자원인 히샬리송이 토트넘으로 오긴 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에 대한 영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에 가장 강하게 연결되었던 공미가 에릭센이었죠. 에릭센은 FA 신분이라는 점과 챔스 진출 티켓이 토트넘이 따냈다는 점, 그리고 콘테 감독이 있다는 점, 친정팀이라는 이점까지 등이 없고 토트넘으로 이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에릭센은 맨유로 마음의 선택지를 잡은 것 같습니다. 친정팀 복귀설이 돌던 에릭센의 맨유행이 가시권에 들면서 토트넘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적료를 사용해서 좋은 미드 자원을 추가로 영입을 해야 될 텐데요. 다만 주급도둑 은돈벨레를 토트넘이 처리하지 않는 이상 수준급 공미를 데려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트넘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돈벨레는 지난 7월 5일 프랑스 매체 카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토트넘에서 행복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은돈벨레는 손흥민과 케인과 함께 토트넘에서 최고 주급 20만 파운드 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이 토트넘으로 부임하면서 은돈벨레와 알리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줬지만 콘테가 준 기회에 화답하지 못했던 두 선수였습니다. 알리는 에버튼으로 떠났지만 은돈벨레는 리옹으로 6개월 임대를 떠났었죠. 이 은돈벨레가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왔습니다. 프리시즌에 개인 체력 훈련을 하며 부활을 꿈꾸고 있다라는 은돈벨레인데요. 은돈벨레가 지난 시즌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을 때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성찰보다는 남 탓을 많이 했었죠. 심지어 공격진의 실력이 좋지 않아 자신이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도 말을 했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이 누굽니까? 손흥민과 바로 케인입니다. 케인도 득점왕 출신이고 손흥민은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했던 정말 수준급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수준급 공격수를 비판하는 은돈벨레 언행에 대해 많은 토트넘 팬들의 질타를 샀었습니다. 은돈벨레는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부터 바꿔봐야 할 텐데요. 은돈벨레의 플레이 스타일상 공을 끌고 개인기를 많이 칩니다. 토트넘으로 이적하기 전 프랑스 리그에서는 은돈벨레가 개인 기량으로 탈압박을 해가며 축구의 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은돈벨레처럼 볼을 끌고 경기 템포를 죽이는 스타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은돈벨레도 그러했었죠. 현재 토트넘과 은돈벨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은돈벨레 입장에선 급할 게 없습니다. 주급은 주급대로 받고 토트넘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는 은돈벨레이죠. 은돈벨레와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로 아직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급 20만 파운드면 한화로 약 3억 원입니다. 세금을 계산하지 않고 단순 숫자 놀이만으로 한 달에 12억, 1년에 144억입니다. 3년으로 치면 500억 원 이상을 받게 되는 건데요. 물론 주급 수입에 대한 세금 계산이 필요하겠지만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100억 원 단위 이상의 주급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돈벨레입니다. 선수 본인이 부활을 위해 주급을 낮추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은돈벨레가 토트넘의 훈련장으로 복귀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과 인터뷰 내용을 비춰봤을 때 은돈벨레는 토트넘을 별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은돈벨레가 토트넘에 남아서 다음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지난 몇 시즌간의 경기력을 보았을 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선 골칫덩어리이죠.
주급을 20만 파운드씩이나 받고 있는데 로스터에서 제외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음 시즌 챔스까지 병행해야 하는 토트넘의 일정상 은돔벨레를 경기에 투입시켰다가 토트넘의 경기력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트넘 보드진의 이적 시장이 어떤 스탠스로 은돔벨레를 처분할지 미지수이지만, 은돔벨레를 또다시 임대를 보내 경기력이라도 되찾고 다시 판매할 수 있게끔 하면서 주급이라도 임대 영입을 한 팀과 나눠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은돔벨레를 원하는 팀이 있다면 완전 이적을 시키고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요. 토트넘이 남은 자금으로 또 다른 미드필더의 영입을 위해선 은돔벨레에 대한 매각이 최우선으로 진행이 되어야 새로운 선수에 대한 영입 협상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